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조의 정석, 체육의 달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스포츠 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플로어볼까지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플로어볼 진도를 지금 굉장히 나가기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플로어볼,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바로 플로어볼 수행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체조, 배드민턴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될 체조의 기본을 오늘부터 다시 강의를 듣고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볼까요? 오늘은 기계체조의 역사와 기계체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계체조의 역사예요. 우리 기계체조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예술적 체조를 기계체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탈릭한 그런 기계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는 체조를 기계체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체조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지금의 스포츠에서는 뭐 승패를 가르거나 점수를 받아서 메달을 따거나 뭐 그런 경쟁을 하는 의미가 있지만 옛날에 원시 시대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인한 신체가 필요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게 체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경쟁을 하고 이겨야 하는 승패보다는 사냥을 해서 자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체조는 언제 탄생을 했을까요? 18세기부터 정식적으로 지금과 같은 체조의 형태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이제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조직화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는 자, 왼쪽 사진에 보듯이 18세기 구츠무츠라는 독일의 학자가 기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체조의 아버지인 얀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운동 형태로 이제 체조를 고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안된 체조가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계체조의 종류에는 철봉, 평행봉, 안마, 링 이렇게 네 가지로만 출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기계체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계체조는 남자 종목과 여자 종목이 나뉘어 있어요. 먼저 남자 종목부터 보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잘 볼게요. 우리가 TV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종목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나요? 자, 5초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6가지 중에 몇 개나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왼쪽 위에서부터 철봉. 우리 철봉은 너무 쉽죠. 우리 운동장에도 철봉이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있는 철봉은 굉장히 쇠로돼서 단단하죠. 하지만 기계체조에서 철봉은 저 흰색 부분, 선수가 잡고 있는 저 흰색 부분이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철봉 위에서 물구나무도 서고 회전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행봉이에요. 평행봉은 두 개의 나란한 철봉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나 아니면 약수터나 뭐 우리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야외 운동 기구들 보면은 이런 평행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평행봉 위에서 물구나무도 서고 회전도 하고 균형도 잡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루예요. 마루는 굉장히 넓은 경기장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선수가 맨몸으로 구르고 뛰고 점프하고 회전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쌤이랑 같이 하게 될 게 이 마루 운동입니다. 너무 막 우리 물구나무 서고 막 덤블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처음에 기초부터 앞구르기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안마예요. 아마
이 종목이 가장 생소하고 이름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안마는 말 안장처럼 생긴 긴 도구 위에 쇠로 된 두 개가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부분을 잡고 선수가 몸을 회전시키는 그런 종목인데 몸이 절대로 저 베이지 색깔 저기에 몸이 절대 닿지 않고 위에서 오로지 상체의 힘으로만 몸을 회전시켜서 해야 하는 그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종목이에요. 다섯 번째, 도마. 사진에 보이는 선수가 양학선 선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이 도마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도마는 흔히 우리가 아는 뜀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달려와서 구름판을 딛고 저 뜀틀을 손을 짚어서 공중에서 회전하고 착지하는 종목이 도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링인데요. 이제 긴 줄이 이제 공중에 매달려 있고 끝에 동그라미 링이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상체 힘으로 또 손의 힘으로 버텨서 균형을 이루는 굉장히 고난도의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선수들을 말하기에는 가장 힘든 종목이 이 링 동작이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선수들이 이 링 종목을 잘하는 몸은 따로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자 체조 종목을 볼까요? 우리 아까 남자 기계 체조 종목은 6가지가 있었는데 여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쭉 보고 남자 기계 체조 종목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중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2가지는 남자 체조 종목과 동일하고 2가지는 다른데 먼저 마루. 마루는 남자 기계 체조 종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남자 체조에서는 그냥 평행봉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자 기계 체조 종목에서는 2단 평행봉이라고 해서 단차, 철봉 2개가 높이가 다른 2개가 나란히 평행하게 있는 것이 2단 평행봉이에요. 나중에 쌤이 전설의 여자 기계체조 선수 코마네치라는 선수 이제 영상을 보여줄 텐데 그 선수가 처음으로 이 2단 평행봉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최초의 체조 선수가 됩니다. 이게 2단 평행봉이고요. 세 번째 도마. 도마도 마찬가지로 남자 선수와 동일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균대인데요. 여러분들은 평균대는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게 평균대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평균대는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나무판처럼 이게 좁은 정말 올라가면은 발폭 정도 되는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잡고 연기를 펼치는 고난도 종목 중 하나입니다. 쌤, 그러면 요 종목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선수가 있었죠. 신수지 선수랑 손윤재 선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뭐, 리본이나 아니면 공을 던지거나, 훌라후프를 던지거나, 뭐, 공,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체조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리듬 체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 리듬 체조와 기계 체조는 같은 걸까요? 땡, 다릅니다. 리듬 체조와 기계 체조는 완전 다른 종목이고요. 먼저 생긴 것은 기계 체조이지만 여기에 음악과 예술성을 더 아름다움을 더 넣어서 만든 것이 이 리듬 체조예요. 그럼 이 리듬 체조에는 남자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리듬 체조에서 이제 남자 선수가 하면 안 된다, 금지된다, 이런 명확한 조항은 없지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신체 특성상 굉장한 유연성과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여자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그런 큰 세계적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자 선수들만 리듬 체조 종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남자 리듬 체조 선수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쌤이 리듬 체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마루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본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기본 동작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 하는지 그거를 대해서 쌤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총 3가지인데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쌤한테 물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마루 운동에 대해서 해보는 걸 실기 동작을 배우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